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9월부터 전문 상담교사 과목 강의를 맡게 된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강의 일정 및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정은 이렇게 8주차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심리학 개론과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성격 심리학, 세 번째 주에는 집단 상담, 그리고 네 번째 주 가족 상담, 진로 상담, 심리 검사, 그리고 이상 심리와 특수화 상담은 지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융복합돼서 많이 나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통해서 같이 엮어서 제가 한번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 상담 실습, 학교 상담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진로 상담 이 각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각 사례마다 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상담했던 학생도 있고 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도 있고 또 참고로 또 특수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 주마다 한 번씩 저희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 장애 아이와 또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제가 실제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또 그 부모들의 되게 열심히 모습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이번에 11월 달에는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시험 과목 및 유형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제 문항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교육학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보셨죠? 한 문항 20점. 1교시로 진행이 되고요. 60분인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에서 한번 보실게요. 모든 교과가 동일하고요. 전공 A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기입형이 8문항에 16점, 그러니까 2점짜리 해서 16점이었고 서술형이 6문항에 24점이었죠. 그래서 4점짜리 24점 이렇게 해서 40점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기입형이 4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점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32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40점 동일하지만 전공 A가 서술형이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3교시를 보시면 90분 시간은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행에서는 서술형이 5문항에 20점이고 2문항에 10점, 그 다음에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1문항에 10점 이렇게 해서 40점 배점을 했는데 짜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기입형 2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9문항으로 늘어났죠. 뭐가 없어졌나요? 논술형이 없어졌죠? 논술형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공시험에서 기입형은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 그리고 논술형은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 경향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하게 이렇게 기입하는 문제보다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객관식 위주로 물론 공부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인출을 많이 하는, 많이 쓰시고 많이 이렇게 읊으시고 어쨌건 간에 많이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싶은 거는 논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논술형의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서술형 한 2개 정도를 묶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애매해요. 점수 주기가 애매해.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단어를 쓴다던가 또
어쨌건 간에 1차는 키워드 중심에 굉장히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칼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키워드 중심에. 그런데 이렇게 논술형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애매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데 특히 또 당락 결정에 있어서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2차를 준비해야 될지 말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예, 서술형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런 의문도 가지실 거예요. 기출 문제가 뭐 중요하지, 중요하지. 뭐 한 번쯤 안 풀어본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책을 내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제가 9월 달에 이렇게 기출 문제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게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좀 살짝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저희 전문 상담 쪽은 특히 뭐 다른 교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1년 커리큘럼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단순하게 단답형, 아까 뭐 보신 것처럼 기입형, 뭐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그 기본 개념 학습이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 이론만 파악하시는 것만 해도 적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대부분 커리큘럼을 잡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상 기본 이론은 저도 내년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도 표기를 했지만 정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해보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7과목이었던 게 어때요? 2018년도부터는 14과목으로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되게 막막하셨고 많이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또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유 뭐 그렇게 과목이 돼서 뭐 얼마나 나오겠나, 뭐 나오기나 하겠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아까 뭐 특수화와 이상심리학 같은 경우 같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기출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출 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가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기출 문제 풀이 방식은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예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격증 공부를 했고 또 취득도 해봤고 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풀이를 해.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을 해. 그 다음에 해설 답안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훑어보는 정도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해설 답안을 보고서 그냥 체크는 하지만 어떤 분은 아예 기출 문제 자체를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론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 확립이 중요하다, 키워드 학습이 중요하다 이러시다 보니까 그 강의 듣는 것만 계속 들으시고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양은 굉장히 방대해지는데 물론 단권 학습도 하시고 뭐 키워드 맵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정작 정말 어떻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또 채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저 선생님은 분명히 붙고도 남으실 만한데 의외의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고 과연 하고 계실까라고 하신 정도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잘 넘기셔서 또 2차 준비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성 없는 문제풀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회독은
예, 무조건 또 많이 푸시는 분들 계세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어. 예. 그래서 문제는 열심히 푸셔. 열심히 푸셔가지고 여러 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죠. 아, 뭐가 답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 예년에는 그랬잖아요. 객관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훑었을 때 아, 어느 게 답이다라고 아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오고 객관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기입형이 또 이제는 아예 없어지는 추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 없는 다회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또 기출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유형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발문이라고 그러죠. 요구 조건이 있어요. 답을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다고요. 제시문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 있는 것들. 거기에 답이 근거가 되죠. 예.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고 제시문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망망대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기출문제 분석이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답답했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제가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상담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뭐 참고 서적을 보는데 어떤 거는 보기도 전에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단거나 작업하기에도 어떨 때는 저거를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면 보통 단거나가 얼마예요? 예, 저희 동네에서는 4,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권 정도를 6개씩 나눠봤더니 예, 책 사는 비용 만만치 않더라고요. 더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예, 보기만 해도 갑갑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굉장히 방대한 양을 이미 공부를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때로는 백지장처럼 하얘지기도 하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들에게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저는 당연히 기출 분석이라고 봅니다. 제 책 그 앞부분에 보시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기출 분석 합격으로 다가가는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개념이 뒷받침되는 철저한 추론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개념 학습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이 되신다고들 해요. 예, 제 주변에 이제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어서 뭐 유창하고 뭐 제대로 뭐 길게 뭐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장황하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지만 1차 시험은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이거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분명히 지치는 때가 오죠. 특히 이번 여름 어떠셨어요? 엄청난 폭염으로 정말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도서관을 가는데 막 살이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시원하고 또 약간 여유로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었는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폭염 가운데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마 준비들은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중간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지치실 때
선생님들 학교 현장 중심의 상담 사례집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제 꿈이 생각이 났어요. 예. 제 꿈이, 예, 저도 국어 교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생이 제 마음대로 뭐 환경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제 안에는 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걸 끌고 갔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상담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가보면서 제가 마치 무슨 책이 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있구나. 그런데 제가 또 상담 사례집을 보면서 저는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꿈틀거리는 옛날의 그 꿈들이 떠올려지면서 내가 비록 학교 현장에서 막 계속 상주하면서 있지는 못해도 그 주변에서라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같이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중요하죠. 공부하실 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꿈틀거리게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왜 하는가, 선생님들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제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하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간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개념학습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거 찾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와 그 보기, 지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근거를 찾으시는 거고요. 결론은 문제풀이를 통해 근거를 찾고 지문 분석 및 요약 정리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 기출 분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넘어갔네요.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앞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서술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선생님들 특히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간이 부족하셔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논술형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기입형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술형이 길어져서 선생님들 시간 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시간 안에 해내시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선생님들 다 접으시고요. 다 접으세요. 다 접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각 심리학자들의 이론 써보시기 바랍니다. 라던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선생님들 정리해 보세요. 반동 형성이 뭐예요? 선생님 서술해 보세요. 라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막 문제를 드리면 선생님들 파파파파 바로 나와서 서술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있으실 거예요. 저 믿어요. 선생님들 물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거 뭐 준비하실 때 정말 뭐 아대 하시고 뭐 건초염이 온다던가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어요. 수술했었죠. 여기 자국 있죠, 자국. 저도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거는 써보시고 다시 또 읽어보시고 다시 또 써보시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요구하는 그런 공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이죠. 시간 안배 잘하기 기본.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 이제 이 전문 상담뿐만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집단 토의 할 때 제가 살짝 팁 같은 거를 생각나는 게 있어서 드리자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이제 너무 당황하셔서 무슨 답변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단 토의 과정 중에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게 차례가 왔어. 예,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나머지 분명히 이렇게 머리와 입술이 따로 막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항상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미 탈락입니다. 그건 아시죠?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출하는 과정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월, 10월 그 기출분석 강의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께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는 같이 그 과정을 또 진행하는 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 이전에는 객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냐. 기출 객관식 내용 이렇게만 했지만 객관식에서는 분명히 보기에서 뭐 아닌 것 아니면 맞는 것.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걸까요? 관련된 다른 이론이라던가 또 관련은 없지만 연관성이 있는 선생님들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비록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처럼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 객관식 부분을 정리를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이론을 다시 한번 체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공부한 것들 또 이제 앞으로 제 또 강의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잘 아시는 내용일지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하는 거는 언제 하셔야 된다? 당일날. 화요일인 당일날 하시는 거 아시죠? 당일날 하게 되면 몇 프로가 기억을 한다? 90% 정도는 기억을 하죠. 그런데 당일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론에 있죠. 반 이상 뚝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당분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일날 그 강의는 무조건 당일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서 제대로 소화를 해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임용닷컴에 그 전문 상담으로 이제 입성하게 돼서 특별히 이벤트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셨고요. 네, 그래서 제 그 책자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거 또 화면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각 영역별 기출 경향 분석표 있어요. 보이시죠? 갖고 계시죠? 네네. 보면은 상담 이론 및 실제부터 해서 성격 심리학, 뭐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진로 상담, 심리 검사, 특수학, 상담 실습, 학교 상담까지 해서 각 영역별 출제 경향하고 빈도수, 저 사례라던가 개념, 뭐 주요 개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수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제가 이 정도 되는 두께로 선생님들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기출 구조화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중심의 문제 또 보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 정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각 문제를 중요한 개념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편하시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쓸데없고 필요 없는데 너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통한 중요 영역 및 핵심 내용 파악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지치기라고 여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한 기출 문제를 수차례 읽고 또 정리를 하시다 보면 어느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난이도는 어떠한지, 또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응용됐는지 좀 알게 되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이해와 함께 진행 상황도 점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담 이론 및 실제 처음에 파트가 이렇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걸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상담 윤리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최근에 뭐 집단 상담에서 출제가 됐다. 빈도수는 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출제됐다. 선생님들 이거를 수차례 보세요. 보시고 이게 숲인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이게 숲인 거죠. 이걸 보신 다음에 자, 이제 상담 이론 및 실제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살짝 깨알팁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뭐 초시이긴 하지만 준비를 내가 좀 많이 또 못하긴 했지만 한번 내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치러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깨알팁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꼼수 공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발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요. 일본에 계시는 분이 변호사 되셨나?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예전엔 공부를 되게 못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법을 일단은 답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답을 다 무조건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외운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면서 요약 정리도 하면서 개념화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도 패스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기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또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이라던가 갑자기 이제 부탁을 받는 외부의 강의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교에서의 뭐 인권이라던가 성교육이라던가 뭐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된 교육들을 저보고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부모된 입장에서 또 선생님들의 또 입장에서 중간에 또 연결고리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일단 뭐 도서관에서도 빌려오고 또 뭐 서점에 가서 또 몰래 사진 찍기도 하고 또 읽고 또 제가 또 사서 정리를 하면서 특히 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꼼수 공부법에 나온 방법처럼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별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나온다. 그게 저라고 또 제가 또 깨알 자랑도 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가족 상담이다 그러면 답을 먼저 쭉 달아보시는 거예요. 답을 먼저 쭉 달아보시고 그 상태에서 쭉 풀이와 해석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약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위주의 공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점을 달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 문제집을. 그렇게 해서 이 한 권을 잘 정리를 하시고 정말 뭐 씹어먹기, 흔한 말로 씹어먹기처럼 하시다 보면 또 선생님들이 또 생각지 못한 또 좋은 결과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탄탄하게 먼저 이제 숲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각 이제 영역별로 숲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 들어갈 때 여기서는 내가 좀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되겠다.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라는 게 분명히 가닥이 더 잘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이 문제집을 또 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다고 한 거를 또 깜빡한 게 뭐냐면 뒤에 이제 해설 부분이 있는데 해설 및 답안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그 강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논술형, 서술형의 일부 답안은 짧게 이론 정도로만 기입이 돼 있거나 자세히 표시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각자의 개인차도 있고 점수 매기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문제 중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기입형처럼 옛날의 객관식처럼 그러면 좋겠지만 서술형이나 이런 논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수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막상 책을 딱 이렇게 내고 나면 무슨 일이든지 100% 만족은 없겠죠. 100% 만족은 없더라고요, 정말. 아쉽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거를 넘기고 나서도 계속 제 안에서 뭔가 안절부절 하는 게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프린트 또 보충을 해서 나갈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해서 좀 더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문제도 한두 개라도 더 푸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자면 그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근데 그 기본 개념 잡는 거에 있어서 어려우면은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상담사리 좀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죠. 3년 전, 2016년도니까 그쵸? 뭐 새해가 바뀐다고 보면은 2년, 3년 정도 된 그 책에서 본 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니체가 말을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제 안에 딱 와닿았던 건 이랬어요.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제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여기 나오죠. Why? 선생님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십니까? 왜?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좋은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직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처럼 만났던 여태까지 근 4년간 만나고 또 주변에서 본 선생님들은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전문 상담을 하시는 만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처럼 무조건적 공감과 또 이해도 잘해주시고 정말 수용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더 희망이 되고 제가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떨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는 신호는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눈빛으로도 문자로도 또 걸음걸이로도 짜증을 내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죠. 도와달라는 그 다양한 신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선생님들과 또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 누군가 단 한 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저와 선생님이 계속 기쁨을 누리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선생님들 이 전문상담 강의 앞으로 할 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제가 이
과정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벤트가 준비 중이잖아요. 예, 9월 2일까지 이벤트가 있는데 SNS 인증을 해서 올려주시거나 예, 또 보시고 또 이렇게 직접 또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또 좋은 인연으로 같이 또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인강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정말 전문 상담 교사의 길을 준비를 하고 또 제대로 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예, 또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9월 달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